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이 높으니까 당연히 절도가 늘어나는 거고 또 절도하다가 강도도 늘어나는 거고. 근데 최근은 노인에 의한 노인의 학대, 서로 빈곤하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노리는 거죠, 그 범죄자들이. 실제로는 이제 지금의 60대에 들어가시는 분과 50대 후반, 60대,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인구형이 가장 코호트가 숫자가 제일 많은 그 세대가 이제 노령 세대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건수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통계의 오류일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두세 가지가 합쳐진 거죠. 왜냐하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몸이 비교적 건강하고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범죄라는 것도 실제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범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어느 범죄 나라건 범죄율이 제일 높은 나이대는 20대, 20살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게 뭐 가해자도 그렇고 피해자도 그렇습니다. 피해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활동이 많고 제일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 사회적 지식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전세 사기도 당하고 막 뭔가 이런 보이스피싱도 당하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코호트가 쭉 올라가니까 숫자도 많고 근데 또 아직 힘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노인 빈곤이 높으니까 당연히 절도가 늘어나는 거고 또 절도하다가 강도도 늘어나는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글쎄요 코호트에 이동하고도 연결되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에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또 하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 그러나 빈곤하고 주변에 친구가 없고 사회적 관계가 없으면은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분노를 누구한테? 사회 다중한테. 그래서 이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른 이 사람도 이거죠. 내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뭔가 되게 억울한 것 같아. 그래서 사회적으로 한번 뭐가 분노 이런 어떤 대중을 향한 사회적 분노 범죄가 많이 생기는 그런 겁니다. 불을 지르고 지나가는 사람 막 뭐 뿌리고 때리고 뭐 이런 것 그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에 올라가고 우리나라의 그 노년층 빈곤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과 직접 연결이 됩니다.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자녀에 의한 학대 이런 경우가 많이 보고되고 그랬죠. 이제 그거는 이제 일종의 그 재산이 없는 재산 갖고 막 싸우는. 근데 최근은 노인에 의한 노인의 학대, 서로 빈곤하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시골 마을의 마을이장이 70대예요. 근데 혼자 사시는 여성 어르신들이 80대 후반 90대예요. 근데 그 혼자 사시는 여성 어르신들은 자녀가 있어도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뭐 대부분 누워 있고 아니면은 뭐 왔다 갔다 해도 운신을 못 하니까 이 마을이장이 성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강간, 추행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류의 그러니까 이제 와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그러니까 즉 노인에 의한 노인 범죄 발생하는 거죠. 노인에 의한 노인 학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과거에도 있었지만은 지금 더 고령화가 더 하고 단독 가구가 많아지면서 더더욱 노인에 의한 노인 학대 범죄가 더 늘어나는 그런 시대적 흐름이 있는 거죠. 보통 그래서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집에 있으면은 119에서 이제 비상벨을 많이 그 보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침대 위에 있으면 이렇게 누르면 바로 119에 연결이 되거나 이런 거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집에 있거나 이제 거주지에 있을 때인데, 요즘은 이제 그 노상에서 위협을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술 취한 범죄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뭐라 하나 괴롭힘 범죄 같은 거죠. 예를 들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애들이 지나가는 여성 어르신이라든가 을 대상으로 얼굴에 가서 막 약 올리고 막 뭘 던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를 처벌하기도 참 애매한,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까 모욕감을 주고 장난, 저기 그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통 그럴 때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길거리에 뭐가 있냐면 비상벨이 있죠. 아시다시피 보안벨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여기 그 손에서 저 신호가 확 나는 호각 같은 거라든가 이런 누르는 거, 여성이 범죄 피해를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지니고 다니는 그런 것도 사실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신을 보호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섣부르게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실제로는 더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가 더 힘이 세면은 그걸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신고를 하든가 아니면 도움을 청할 시간을 늦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선을 하나로 확실히 해야죠. 빨리 신고하는 게 좋다. 물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셔도 돼요. 보통 그렇지 못해 갖고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거기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한국의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몰라갖고 개입을 안 하는 것뿐이지, 그죠? 이게 무슨 가족인다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주변 사람이 이거 뭐 개입해야 돼 말이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도와주세요. 이 사람 나하고 관련 사람 때리려고 해요.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100이면 90은 다 도와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 이게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보통 성범죄라든가 폭력, 예를 들면 아들한테 맞았다. 아니면 그 동네 어떤 노인한테 성추행을 당했다. 이러면 그게 알려지면 사회적인 어떤 뭐 이목 그런데 실제로 근데 최근에 인식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비하면 뭐 나이도 다 늙었는데 굳이 이걸 얘기를 해 이라고 하지만 요새 같은 경우는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보통 그 동네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에서 사회복지사가 이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양보호사도 그렇고 그들을 통해서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했다, 신고 좀 대신해 주라라고 하는 그런 접근 방법.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심리적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건 사실 개인이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잘 받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복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런데 그런 부분을 너무 어르신 시니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개방된 마음으로 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조금만 보면 관심을 가지면은 이상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의기소침해졌다거나 아니면 말을 잘 안 한다거나 얼굴을 돌린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걸 공개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평소에도 주변 사람과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런 형태의 소통 구조를 갖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죠. 어찌됐든 고립감을 갖거나 외롭지 않도록 주변 사람들이랑 계속 잘 소통하면서 지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이게 변화도 볼 수 있고 신고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더 범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예, 노리는 거죠, 그 범죄자들이.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중에 아까 뭐 성범죄도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학대 범죄 같은 경우 주로 이제 학대라는 게 아들이라든가 딸, 자녀에 의한 학대, 그리고 친족에 의한 학대.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이제 재산 때문에 발생하는 학대들이 제일 많죠. 그리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재산 문제가 돼 갖고 뭐 굶긴다든가 아니면 뭔가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때일 때 신고받기가 쉽지가 않은 게 자식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신고하게 되면 처벌받을까 봐
그런 것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죠. 그런 사례들이. 그리고 이제 특히 주변에 이제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남성 시니어분이 재산이 좀 있고 자녀들이 있는데 다른 어떤 여성 시니어분과 일종의 교제, 그러니까 뭔가 만나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면 띄워놓는다든가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말하자면은 못 만나게. 왜냐? 자신 재산이 뺏길까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 반대인 경우도 많고요. 주로 이제 재산 문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이 폭력이 많이 나타나죠. 뭐 이게 염전노예 같은 것이 있었고. 최근에도 제가 그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공적 후견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고, 보통의 경우는 그 시니어 분들을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재산이 있거나 그러고 납치하거나 그런 경우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는 그런 납치나 이런 거는 뭐 사실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로 대상은 홀로 다 사실은 분들이 대포통장으로 이렇게 이용되고 그렇게 그런 게 일종의 납치 같은 게 되는 거니까 어떤 소통이라든가 확인, 그러니까 사회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가장 최악의 경우는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혼인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죠. 네. 그럼요. 간병인으로 들어와서 잘해주고 그러니까 호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은